저기 우리 윤여정 씨가 아주 정말 재치 있고 훌륭한 연설을 했는데 야, 미나리 촬영할 때 브래드 피트 당신 어디 있었어 그랬잖아. 그걸 미국 사람들이 이해 못한 바보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기 야 이게 마치 여자가 남자의 추파 던지는 걸로 오해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연기자가 본대 제작자한테 던지는 아주 저기 저 날선 조크였다. 근데 미국인들이 그런 조크도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뭘까요? 그게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윤여정 씨 상탄 거 하나를 가지고 근거 없이 어떤 갑자기 미국에 대한 우월감이 생겼나 보죠.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뭐 하나 가르쳐 주려고 하는. 또 저기 조선일보에 조선일보의 또 논설 주간은 그 윤여정 씨의 그 아주 영어 실력과 아주 그 여유 있는 그 사교술 과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비교했어. 그러면서 아무튼 속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깠더라고. 아니 뭘 또 그렇게 또 까? 문재인 대통령 지금 이제 지지율 30%도 밑으로 내려가서 코너에 몰렸는데, 그렇죠? 이것도 뭐 적당하지 않은 거 아니야? 아이고 뭐 하여튼 그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손흥민 선수나 김연아 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스타 플레이어가 국제 무대에서 잘하면은 자랑스럽죠. 당연히 자랑스러운 건데, 근데 우리가 이게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거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국가주의, 어떤 애국주의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걸 활용하는 그런 관성이 언론 보도에 있잖아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쭉 봤는데 여러 보도들을 봤는데 이런 그 언론의 국뽕 관성에 좀 이걸 좀 부안해동하는 그 지식인 가운데 대표적인 칼럼이 있어서 한번 뒤져봤습니다. 근데 바로 그 강유정 평론가인데요. 강유정 평론가가 그 쓴 그 칼럼이 있어요. 근데 그 칼럼이 이제 문화일보에 실렸습니다. 근데 강유정의 딥로드라고 하는 코너에 딥리드 왜 딥리드 하여튼 뭐 어쨌든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월드무비 반열 한국영화 독립영화 활성화 장르 다양화해야 세계 정상. 이게 굉장히 이 제목부터 국뽕 냄새가 아주 진하게 풍겨요. 일단 정말 한국 영화가 월드무비 반열에 올랐나? 그 지금 미나리라는 영화가 윤여정 씨가 미나리에 출연해서 상을 받은 걸 가지고 한국 영화가 월드무비 반열에 올랐다고 바로 등식화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저기 강유정 영화 평론가 나도 아는 저 후배 평론가인데 우리 강유정 씨, 강유정 교수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기 이 대표로 그렇죠? 우리가 논의할 만하니까 하는데 일단 내가 한번 까볼까요? 네, 말씀해 주시죠. 이 저 칼럼 제목이 딥 리드, 깊이 있게 읽는다 하는 거니까 이게 아마 딥 러닝에서 온 것 같아요. 딥 러닝이라는 거는 뭐 아시잖아. 선형대수학의 행렬 가지고 숫자의 상관관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수학이니까 이게 수치가 맞는지 이렇게 보면은 야 저기 한국 영화가 저기 그 오스카 상에 여우조연상 받았다고 그 세계 월드무비가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나리는 한국 영화가 아니잖아요. 글로 들어갈까? 한국 영화가 아니죠. 그러니까 미나리는 미국 영화잖아요. 미나리의 국적은 미국입니다. 스티븐 연이 출연하고 우리나라 배우들이 뭐 한예리 씨나 윤여정 씨가 나오긴 하지만 이 영화 감독은 정의사 감독은 국적 미국이에요. 근데 저기 내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사가 하면은 정의사 감독은 뒤로 안 돌아볼 거야. 아이삭이라고 불러야겠죠? 아이삭 정이죠. 아이삭이지. 정의삭은 그냥 저기 한국 이름을 하나 한 거고. 정의삭 하면 저기 이 감독이 들을까? 정의삭 감독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의 교육을 받은 미국 시민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국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 알민 갔죠. 아무튼 미국 교육받고 미국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국 영화를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만들었어요.
다음에 또 저기 미나리가 그래도 저기 아카데미상의 6개 부분에 후보 조명 받고 여우조연상 받았으니까 아마 세계적으로 꽤 많이 배급되겠지, 그렇죠? 네. 그 수익은 어디로 가요? 브래드 피트한테 가겠죠. 브래드 피트가 만든 플랜 B 제작사와 이 영화의 배급사는 또 미국의 인디 영화들 주로 배급하는 A24? 네네. 라는 배급사한테 가는 거예요. 한국에는 한 푼도 안 와요. 맞아요. 예. 한국의 저기 수입사는 달러를 내서 사온 거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그 이제 간석 교수께서는 이제 이 돈의 출처의 논리로 지금 미나리의 국적이 어디냐라는 거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미나리라는 영화가 그 한국 영화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 것이다. 미나리는 물론 한국 영화는 아니지만 한국 영화의 위상을 높일 것이다 라고 판단한 근거가 과연 있는가.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미나리라는 영화를 보고 저것은 한국 영화야, 코리안 무비야 라고 인식할 것인가. 이게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어떤 그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영화의 가치를 고양시키는 데 있어서 미나리가 뭔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미나리는 한국 영화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죠, 제 말은. 상관이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정의삭 감독 축하합니다. 아이삭정. 다음에 저기 그 우리 윤여정 씨 나이가 75살이에요. 네네. 반세기에 걸친 그 연기 생활의 끝에 그래도 아무튼 저기 국제적인 배우로 이름을 알린 거잖아. 축하합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왜냐면 영화 배우라는 직업 힘든 거잖아요. 자기 전생애를 거쳐서 매일매일 자기의 육체와 정신을 단련시키는 직업이라고. 근데 이 정도로 하기 힘들잖아요. 그 뭐 정말 엄청난 업적이죠. 전 당연히 그 업적에 대해서 찬사를 우리가 인색해서는 안 된다. 아니 그래서 이거 미국 영화고 누군가 저기 그 한 영화인이 페이스북에 아주 정확히 썼어요. 한국계 미국 시민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이 한국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다음에 한국이 미국 되는 거요? 그건 아니죠. 그렇잖아. 저기 아마 오바마 대통령의 아버지는 케냐 출신 그죠? 어머니는 미국이고 케냐 출신의 아버지를 둔 오바마가 되면 케냐가 미국 되는 거야. 케냐의 위상이 막 올라가는 거야. 케냐가 월드 국가가 되는 거야.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저는 또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대한민국은 이미 OECD 가입국이고 OECD 중에서도 거의 나라의 GDP가 또 1인당 소득이 세계 10위권이에요. 그리고 막강한 군사 대국이고 심지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무기들을 많이 샀어요 그동안에. 응? 그래서 일본과 중국도 지금 긴장하고 있을 정도야. 게다가 또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적인 생산품들 있잖아요. 우리 왜 이렇게 촬영에 소리를 내지? 그 스텝이 계속 방해를 해요. 계속 방해하는데 우리 의견과 안 맞나 봐. 우리 반도체, 뭐 2차 전지, 그렇죠? 또 뭐 가전제품에 모두 다 세계적인 1등 국가잖아. 스마트폰의 삼성전자는 금년 1, 4분기에 애플을 또 제쳤어요. 세계 점유율 1위야. 근데 왜 아직도 이렇게 작은 나라, 변두리 국가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한국 영화인들, 한국민들은.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정신적 차원의 컴플렉스, 그러니까 서구에 대한 컴플렉스. 또 특히나 아카데미상에 이번에 이제 뭐 엄청나게 이런 국뽕 보도가 나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또 하나의 그 양가적 감정이죠. 하나는 미국을 또 사랑하는 마음도 있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을 시기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둘 다 사실은 굉장히 그 사대주의 또는 컴플렉스의 그 발로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그 미나리를 언론들이 이렇게
다루는 태도, 윤여정 씨의 수상을 다루는 태도는 바로 그런 국민들의 컴플렉스를 이렇게 좀 어루만져 주려고 하는 것이 돈이 되니까. 그게 아니 나는 왜 저기 한국인들이 미국의 컴플렉스를 갖고 있냐? 경제적으로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지금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우리가 미국을 많이 따라갔거나 우리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들이 널려 있는데 여전히 정신적으로는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뭐 손흥민, 김연아, 윤여정처럼 뭐 이런 그 스타 플레이어가 나올 때마다 그걸 가지고 우린 그래도 후지지 않아 라고 하는 자위를 하는 거죠. 심리적 자위. 그 심리적 자위를 언론들이 계속 부추기는 이런 상황이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클릭수가 떨어질 정도로 한번 까볼까요? 아니,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대해서 두 가지의 양가적 감정을 갖고 있죠. 하나는 젊은 시절에는 양키 고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USA, United States of America를 한자로 아름다울 미자를 쓰잖아. 일본은 쌀 미자 쓰잖아. 또 심지어 꼬리 미자 쓸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이 아름다운 나라예요. 세계 패권 국가지. 5대 6대주를 지배하는. 그래서 자기의 국가적 이익과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크루즈 미사일 쏠 수 있는 나라고 침략할 수 있는 나라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아마 깊은 한국 사람의 어떤 컴플렉스가 있는 거죠. 한국은 그래도 아무튼 5,000년의 독립국가인데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안보 미국이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부분 그렇게 미국이 어쨌든 한반도 정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왜 이렇게 또 소심하게 말씀하시죠? 아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입장이 좀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되면 이게 얘기가 일파만파 다른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글쎄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미군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독립을 독립이라고 하면 또 나하고 논쟁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거. 다음에 한국의 경제는 누가 이 한국의 경제 부흥을 만들어주고 여전히 반도체를 비롯해서 한국이 선도적인 국가가 되도록 국제 시장을 열어준 거예요. 미국이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논점에서 벗어나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 미나리 보도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미 글로벌 국가가 됐고 글로벌의 선도 국가가 됐는데 여전히 미국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는 거지. 그게 이제 아카데미 상의 보도에서 지나친 국뽕 보도로 간 거죠. 그런데 얘기를 이쪽으로 가보죠. 미국의 아카데미 상은 미국의 국내 영화상 아니에요? 로컬 영화상이죠, 엄밀히 말하면. 로컬 영화상이잖아요. 로컬 영화상에서 상 받으면 축하는 해줄 망정. 아카데미에서 상 받았다고 세계적 반열에 오른 영화가 되나?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지금 여기도 지금 우리 누구죠? 강유정 씨가 쓰는 거 보면은 로컬 무비의 시대를 완전히 벗어나 월드 무비 반열에 근접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 표현을 했는데, 즉 할리우드라는 로컬이 월드 무비가 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굉장히 문화적인 사대주의적 접근이죠. 우리는 여기서 저걸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우리 중계방송에서 나왔지만 굉장히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들한테 상을 많이 나눠줬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연 여우상을 백인들한테 주잖아요. 그리고 안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미국 영화가 그야말로 글로벌 유일한 영화라는 거야. 그래서 아카데미상을 국내 영화상에 불과한 로컬 영화상을 그야말로 세계 영화상, 유일한 세계 영화상으로 만드는 미국 백인들, 특히 유대 자본들의 거대한 전략인 거야. 근데 이제 동시에 한국의 봉준호 감독도 작품상 받고, 미나리도 여우조연상 받고 축하할 일이지만 동시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국의 영화 산업은 빠르게 해체, 붕괴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점을 보셔야지. 맞아요. 네. 근데 누가 붕괴시키고 있어요? 넷플릭스 아니에요? 네. 넷플릭스는 뭡니까? 미국 자본이죠. 예, 예. 미국의 그 다국적 OTT 기업이죠. 예, 예. 다국적이 아니죠. 미국이죠. 예, 예 미국이죠. 미국. 예. 그 미국이 글로벌 패권 국가의 21세기 영상 플랫폼이죠. 네네. 그 플랫폼이 한국의 영화 산업을 빠르게 포획 정도가 아니라 이미 포획이 끝났어요. 한국 영화 산업이라는 건 지금 저기 이 로컬 자본으로 없어요. 소위 그동안에 한국 영화 전성기에 20년 동안 이 산업을 독과점으로 운영했던 CJ가 넷플릭스에 다 넘겨주고 있어요. 네. 그걸 보셔야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정도의 어떤 그 뭐랄까 지금 뭐 코로나라고 하는 촉매제가 나타나면서 한국의 영화 산업 구조가 급변하고 있고 지금 뭐 강은석 교수께서 통찰하신 바대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전환점에 놓여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강유정 평론가는 결국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한국 영화가 세계 정상에 우뚝 서라면 그래서 도대체 세계 정상이라는 게 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라는 게 정상이 있고 정상 밑이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영화는 문화고 문화는 각각의 고유한 가치를 투영하는 그 각각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저 멋있는 할머니 윤재정 씨가 정확히 얘기했잖아요. 아니 나는 무슨 영화 상에서 경쟁이라는 거 이상하게 생각한다. 내가 무슨 글렌 클로즈보다 연기 잘하니 못하느니 그러냐. 우리는 다 각각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그러잖아요. 왜 영화가 꼭 저기 세계 반열에 오르고 그거는 상당히 뭐랄까요? 그냥 좀 거친 표현을 쓰면 전근대적 사고 방식이죠. 근데 왜 이렇게 저기 그 남성들의 나쁜 거 있잖아. 패권주의. 왜 이렇게 저기 저 우아하신 여성 평론가가 이런 패권주의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 좀 이상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문장만 한번 봅시다. 할리우드에서 인정받는 세계의 정상으로 우뚝 서기 위해 이 문장 자체가, 이 앞에 전제 자체가 기본적으로 너무 전근대적이야. 할리우드에서 인정을 받으면 세계의 정상이 됩니까? 근데 이 전제 자체가 얼마나 유치해요. 또 최근에 멕시코 영화 감독들이 작품상을 연달아서 받고 촬영상은 뭐 거의 뭐 몇 년 동안 계속 받고 그랬는데 멕시코 영화가 세계 정상이 세계 정상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를 왜 우리가 할리우드에서 인정받는 그런 영화가 돼야 되는 우리가 왜 양키놈들한테 인정 꼭 그러니까 제 말이 그럽니다. 근데 그러면서 뒤에 한국 영화는 장르 다양화, 독립 영화 활성화 등의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의 정상으로 가려면 독립영화, 장르영화 활성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인즉 맞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 말은 굉장히 나이브한 문제의식이에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독립영화 활성화해야 되고 나이브하기도 하지만 제 개인적 경험은 저도 이렇게 영화 컬럼 쓸 때 할 말이 없으면 하는 얘기가 장르 다양화, 독립영화 활성화예요. 너무나 상투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 이 상투적인 또 소위 이런 말을 하면 좀 영화 마이너리티, 독립영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호적인 것 같은 인상을 줄 법한 자기가 딱 그런 이야기를 펼치기 위해 앞에 전제는 너무나 상투적인 할리우드에서 인정받는 세계 정상이 되기 위하여 라고 하는 극도로 유치한 전제를 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원래 강유정 씨는 우리 저 최평론가가 일했던 영화 주간지에서 거기 평론상에서 등용문에 오르신 평론가라며. 예전에 뭐 2000년대. 근데 지금 너무 까고 있다. 아니 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거. 지식인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사물을 일반적인 사람들과 우리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처 일상을 영위하느라 미처 보지 못하는 각도로 보고 그 각도에서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한 부분을 딱딱 짚어주는 게 지식인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 논밭 읽을 때 공부하는 특권을 누린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공부한 특권을 누렸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돼요. 그 보상은 뭐냐면 남들이 갖지 못한 통찰력을 갖는 겁니다. 그 통찰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건 다 맞으시는 얘기인데 네. 지금 너무 또 비분관계하고 계시죠. 비분관계는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강유정 평론가 이 칼럼은 정말 게으른 지식인의 전형적 칼럼이다. 내가 강유정 평론가 좀 그래도 변호 좀 해드릴게요. 네. 근데 이건 꼭 강유정 평론가의 그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아카데미상을 보도하고 아카데미상 윤여정 씨 수상에 대해서 소위 축하한답시고 쓴 칼럼에 다 공통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바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또 통탄할 노릇인 거죠. 이게 한국 지식인 지형의 문제라는 거죠. 이게 보편적인 문제라는 거. 이게 사실은 강유정 교수, 강유정 평론가의 컬럼은 일종의 시범 케이스처럼 저희가 이제 그렇죠. 찝어서 대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강유정 평론가 너무 기쁜 나빠하지 마세요. 강유정 그렇죠. 평론가가 대표로 불려 나온 겁니다. 불려 나온 호명했어요. 호명된 거고 다른 소위 영화와 관련된 얘기를 쓰거나 아니면 문화적인 어떤 그 담론을 만들어내는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언론에다가 쓰는 칼럼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죠. 그게 되게 그런 부분에서 좀 비분관계할 수밖에 없다. 강유정 씨 칼럼에 제가 이 얘기 하나만 할 텐데 한국은 세계 반열에 오르고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를 했더라고. 그 예로서 일본 영화와 프랑스 영화다. 아닌데 이렇게 한 나라의 그 영화 산업이 저기 히트작을 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 거지. 일본 영화가 그렇게 후져졌어요? 아니 뭐 모르겠어요. 그걸 일본 영화가 후져졌다라고 무슨 소리야. 진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봐요. 프랑스 영화의 창의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글쎄요. 글로벌 히트작이 드물 뿐이지. 그리고 이게 무슨 올림픽 경기야? 그렇죠? 100m 달리기야? 1등, 2등, 3등 예선 탈락이 있는 거야? 아니잖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게 마치 아까 장르 다양화, 독립영화 활성화, 아주 이렇게 예술적으로 창의성 위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죠? 문화도 각 나라의 국력의 각축장이다. 거기서 반드시 1등을 먹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 좀 안타까워. 맞습니다. 상당히 유치한 강박관념이죠. 근데 그러한 논지를 펼치기 위해 뭔가 어떤 근거들을 이렇게 제시할 때는 적어도 팩트에 맞는 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근데 이를테면 이런 문장이에요. 특별한 점은 연간 2억 명이 넘는 관객들이 선택한 영화 중 절반 정도가 한국 영화라는 것이다. 한국 관객들은 한국 영화를 좋아한다. 당연한 것 같아도 세계 그 어떤 영화 시장에서도 이처럼 자국 영화 관람 비율이 높은 경우는 드물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 자국 영화 관람 비중을 가지고 있죠. 인도도 그렇죠. 인도도 그렇죠. 90%가 넘어요. 그럼요. 근데 할리우드에서 인정하는 세계 정상의 반열에 한국 영화가 오르기를 바라는 이분이 할리우드에서 인정하는 그 인정을 갈구하는 그 할리우드는 세계에서 자국 영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97%, 96%, 97%를 오락가락합니다. 이런 상황도 어떻게 알지 못하면서 알았어도 여기서는 이제 글의 맥락상 그렇죠. 굳이 쓰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자국 영화 시장 점유율이 한국 영화가 지나치게 높다라고 하는 논제를 지금 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작년부터 한국 영화 관객 70%가 사라졌어요. 1억 4천만 명이. 금년에도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극장문도 닫고 있어요.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도 틀린 얘기라고. 그러니까 틀린 통계에다가 옛날 통계에다가 옛날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의 미나리의 윤여정 씨의 수상의 상황들을 이어붙이려고 하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칼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이 정도에서 이제 결론을 냅시다. 각자 한마디씩 하면서 그렇죠? 끝나는데 일단 저부터 할게요.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뭐냐면은 우리 윤여정 배우 축하합니다. 그러나
오스카상은 미국 영화상입니다. 미나리는 미국 영화입니다. 지금 붕괴되고 있는 한국 영화 산업을 재건합시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아, 예, 예. 아니, 뭐, 결론 뭐, 지금 뭐, 강한석 교수께서 잘 말씀을 해주신,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담론을 만드는, 담론 생산에 참여하는 지식인들이 좀 공부를 하면서 글을 썼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또 안 한 흔적이 너무 역력한 그런 글들이, 수준 이하의 글들이 언론지상에 막 나오고, 그리고 그 언론들이 원하는 국뽕 강화에 슬쩍 부안해동하는 그런 비지식인들, 반지성적인 글쓰기는 이제 그만 좀 하자는 촉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이 정도에서 오늘 라스트 필름스쿨 영화대담 최강 난타전 세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